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경에 상남자들의 사연을 신청했던 97투자자입니다. 정말 길고도 짧은 1년 9개월 만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다 좋은데 월소득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본업과 부업을 포함해서 2, 3년 안에 500만 원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말을 했어도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죠. 말이 쉽지. 저도 말이 쉬우니까 한 거예요. 이거 말이 하는 사람은 어려워. 맞아요. 그때 이후로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공부를 하면서 이직을 하고 본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제 인생을 걸고 공부하고 이직하고 투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공적인 이직을 했습니다. 또 부업과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단기 임대로 월세도 받고 소득을 이제 창출하게 된 거죠. 총 합계 600만 원으로 이제 2배가 됐네, 진짜. 2배 정도. 네. 그때 당시 오산 세규 이지구 34평 분양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준공이 돼가지고 또 피를 또 6천만 원 받고 또 팔았습니다. 위 금액과 추가한 저축을 합치고 보금자리론을 활용해가지고 창동역 주변 재건축 주공 아파트를 호가 대비 3천만 원 정도 흥정해가지고 매수 를 하고요. 싸게 또 사셨어. 월세 세입자도 3천에 55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도 어쨌든 된 거죠. 되고 뭐 창동역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천천히 뭐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뭐 지금은 뭐 재건축 당장은 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뭐 서울에 내가 발 뻗고 누울 자리 하나 지금 만든 건데 27배. 그러면 된 거죠. 자, 이에 1년 9개월 전과 비교해서 자산 측면에서 소득 측면에서 둘 다 가시적인 성장을 이룬 것 같은데 저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영상 댓글이 있어가지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또 고민이 왜냐면 생기셨어요. 항상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땐 돈이 고민이고 돈을 벌면 또 다른 고민이 계속 생겨요. 취업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취업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취업을 했는데 소득이 좀 어떻게 좀 늘었으면 좋겠다 해서 소득이 좀 늘면 좀 돈 좀 잘 모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제 결혼도 고민이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여자친구랑 만난 지 한 3년 정도가 더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97이니까 사실 나이가 뭐 많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분이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으로는 아직 27. 이제 올해 생일 지나면 28 이렇게 되실. 그래서 저 또한 여자친구랑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한테 목표가 있죠. 그것은 약 3, 4년 후에 제 이름으로 된 학원을 차리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일찍 결혼하면은 여자친구가 결혼 이후에 또 아이가 생겨가지고 임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외벌이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학원을 차렸을 때 리스크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돈 이제 2배 벌고 열심히 살면 그만 이런 목표였는데 이제 막상 또 이제 돈이 좀 생기고 집도 사니까 이제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하는데 결혼이 좀 부담스럽다.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리스크도 좀 상당하고 왜냐면 학원을 차린다는 게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창업이니까. 하고 있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새롭게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아이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현재 미래의 이제 아내, 미래의 자녀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3, 4년 후에 학원을 차릴 준비를 한 다음에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고민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죠. 왜냐면 뭐 급하게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말하기는 뭐 좀 아직은 애매한 것도 있으니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부인남님 롤모델이어서 뭐 제가 이제 항상 뭐 감사드리고 행복하게 투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자친구의 존재를 제가 알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혼을 하라 마라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여쭤봐서 통화하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0에 40만 원 정도. 돈을 못 모을 이유가 전혀 없다. 못 모을 이유가 없어요. 왜 못 모으는 거야 돈? 못 모을 이유가 없다. 데이트비 10만 원. 야, 근데 여자친구가 내가 봤을 때 10만 원을 오케이 하고 지금까지 3년을 사귄 거네요. 네, 제가 이거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한데? 어떠시냐 했더니 여자친구분이 오히려 이런 모습에 이 남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를 알아본 거예요. 사람이 꼭 뭐랄까 막 돈을 써야지만 만날 수 있는 이성도 있지만 돈을 안 쓰고도 만나는 걸 또 좋아하는 이성들이 꼭 있습니다. 남자 여자 다. 저축을 거의 한 3, 40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출은 이제 84만 원. 옛날에 비해서는 2배 늘긴 했어요.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거 봐봐요. 얼마나 단호하게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안 사고 사실 가능은 해요. 의료비도. 최소한 이제 속옷, 양말 이런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저런 거 누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자, 지금도 기억나는 게 29인데 네. 아직도 군대 그 속옷하고 뭐 이런 거를 입는 분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29인데. 와. 그 깔깔이랑 이런 거. 깔깔이는 뭐 입는 깔깔이는 분들도 따뜻하긴 있지만 하죠. 집에 있으면은 그래서 입으면 참 좋은데. 아, 대단한 사람들 많다. 아끼는 분들 중에는. 네. 자산이 지금 6억 야. 정도 됐는데 부채가 4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2억 6천 정도 됐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년 채 안 되는 와중에 네. 거의 2억 가까이 는 거니까 세 배로 상당히 불어났어요. 돈이 많이 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유일한 고민이 지금 결혼을 할까 말까네요.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득을 또 늘릴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또 보고 배워야죠.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97투자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 97투자자님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많이 인생이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1년 한 9개월 전에도 봤던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근데 그분들은 이거를 못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어쨌든 한 거잖아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어땠어요? 뭐 어떤 지난 1년 9개월을 이제 돌아보면? 1년 9개월 동안 제 머릿속에 세 가지 정도밖에 들어있는 게 없었는데, 첫 번째는 계속 이제 수학 공부했었던 게 제 인생의 한 반 정도를 차지를 했었고요. 본업을 열심히 한 거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반 정도는 제가 주 6일 근무하고 명절이랑 일요일 때만 쉬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임장 다녔던 거,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 공부하고 맨날 이제 막 앱이랑 이런 거 키고 다니면서 막 집에 뭐 주변에 돌아다녀도 네.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막 이런 거 돌아보면서 그랬던 거랑, 또 나머지 반이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 이렇게 세 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없앴던 것 같아요. 아,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인생을 제가 좀 단순화해가지고 내 예. 모든 시간을 이제 목표에 맞춰가지고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사신 거잖아요. 반대로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는 사람을 희생하게 되니까 내가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게. 솔직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아. 그냥 목숨 걸었습니다. 잘 살았네. 예,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게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그래요. 되게 잘한 거예요. 네. 왜냐면 이런 거를 인생에 막 수십 년을 하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젊을 때 딱 바짝한 게 어찌 보면은 더 좋은 것 같고, 물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아직도 좀 할 게 남긴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이 데이트 비용 10만 원을 오케이 해줘요? 여자친구가 더 많이 계산을 할 때도 있고요. 아. 여자친구도 직장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먹고 싶은데 제가 막 계속 막 저축하고 막 투자하고 아니면 뭐 집에 돈이 다 들어가 있고 이래서 돈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그냥 여자친구가 뭐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더치페이는 거의 생활화 해왔어가지고 아, 여자친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네. 경제적으로 열심히 산다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었는데, 그냥 뭐 제가 열심히 뭐 사는 것도 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막 이루어 가고 있는 것들을 대학생 때부터 만났었던 여자친구여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뭐 일을 하고 뭐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강사 일을 시작할 때 160만 원을 받았었어요.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성과들을 여자친구 지켜보면서 여자친구가 자기 인생을 걸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그때 저도 되게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 야.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말 나의 포텐셜만 믿고 이제 네. 어찌 보면 나랑 사귀었는데 예. 내가 또 다행히 또 이제 실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예,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게 제일 좋은 관계,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관계. 정말 좋은 관계. 여자친구분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올해 28인데 네. 우리 나이로. 예. 여자친구가 4살 어려요. 그래서 24살입니다. 아유. 아, 근데 24살인데 결혼을 하자는 생각을 벌써 해요. 예, 음. 그렇습니다. 한다면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저의 생각은 한 4년 정도 후에 하고 싶다긴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은요? 여자친구랑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는 뭐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 2년 정도 후에 하자. 그래서 2년. 썼고 지금은 이제 제가 더 이렇게 하면서 학원을 또 차리고 싶고 또 학원을 차리면서 이제 또 주변 상황들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불가피하게라도 지금 뭐 같이 벌면 같이 버는데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또 학원을 차리면 처음에 이제 뭐 아이들을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금 버는 것보다도 더 적게 버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산은 있는데 현금은 아무것도 없고 현금 흐름도 없고 대출 이자만 나가는 상황이면 네. 둘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조금 미루자의 입장입니다. 근데 뭐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요. 여자친구가 나이가 지금 뭐 24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빨리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뭐 조금 늦게 나와서 뭐 30살쯤 난다고 쳐도 네. 뭐 요즘은 그거는 늦은 뭐, 것도 아니에요. 뭐 그게 뭐 실제로 뭐 생물학적 나이로 뭐 저기 노산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이가 생기면 어쩌지인 거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어쩔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결혼하고 아이를 뭐 좀 늦게 갖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뭐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뭐 낳는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선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조절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사귄 지가 3년 정도 됐잖아요. 네, 3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4년 뒤 뭐 이렇게 하면은 거의 7년, 8년 사귀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나쁘진 않다. 왜냐면 뭐 결혼을 할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뭐 아직 어린 거는 맞으니까 굳이 뭐 일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합쳐서 생기는 어떤 이득이 분명하다면 저는 합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여자친구분이 혹시 뭐 저 자취를 하거나 뭐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부모님 집 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러면은 뭐 본인도 저는 지금 이제 지금 원룸에서 원룸에 살고 네. 그러면은 둘이서 합치게 되면 월세나 이런 게 좀 더 나가긴 하겠네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사를 조금 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4평짜리 원룸이어서 합치게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뭐 그렇죠. 뭐 한 네, 그런 데서 투룸 가까이는 돼야지 그래도. 네네 뭐 1.5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여자친구는 좀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그러면 이제 네네. 제가 구익남님 영상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거의 약간 지금 한 3년 넘게 만났는데 세뇌를 시켰어요. 그것도 맞고 1년마다 약간 그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투자자분들 모아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총회 같은 거.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조촐하게 올해 동안 내가 뭘 했고 뭘 이뤄냈고 뭘 해냈으며 다음에는 뭘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발표회 비슷하게 했었어요. 잘했네. 네, 그러면서 뭐 결론은 이제 저는 계속 이제 90% 저축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70%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90%는 너무 많은 걸 맞아요. 포기해주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한 70% 정도 저축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 뒤로 여자친구도 지금 뭐 70%에서 75%씩은 다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 두 분이 내수를 살리는 데는 되게 안 좋네요. 아니.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의 유의미하게 높은 성공률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사실은. 그리고 여자친구분도 다 이해를 해주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인데 두 분이 지금 너무 저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손해야. 지금 좀 합치면 약간 손해가 되는 상황인 네. 게 웃긴 상황인가요?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월세 좀 늘어날 거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합치는 게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손해인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네요. 왜냐면 합치면은 원룸에선 도저히 안 되고, 안 되고 식비도 저거보다 늘어날 거고 60-70만 원 정도는 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식비도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데이트 비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같이 살기 때문에 뭐 주 1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 2, 3회 뭐라도 막 하긴 해야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면. 맞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예. 그래서 제가
보통 웬만하면 결혼하라고 할 것 같은데 굳이 지금은 네. 안 해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2년 뒤라고 하면은 또 모를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 방안이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도 아이가 이제 일찍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한다면 그거야 이제 두 분이 잘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소득을 지금보다 월등하게 또 늘리시면 돼요. 더 많이 모으면 그러면은 그만큼의 걱정은 지금 그거잖아요. 소득이 반토막 날까봐라고 하셨는데 이미 여자친구분의 소득이 지금 97 투자자님 소득 못 쫓아올걸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월등하게 여자친구 너 안 벌어도 돼, 내가 해도 돼. 육아수당 요 정도 받는 걸로 어느 정도는 충분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벌면 그 걱정은 또 없어질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분은 혹시 뭐 어느 정도를 받으세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래도 뭐 것 적게 버는 건 아니네. 나이가 네. 어린데. 네. 합쳐서 오히려 손해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네. 합치면 손해네. 제가 봤을 때 딱 하나 리스크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잘 만났고 본인도 잘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해도 충분히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지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합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은데 여자친구 정도의 의견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네. 2년 정도? 2년 정도. 한 2년 정도. 그리고 아이 낳는 건 뭐 그 다음에 좀 더 늦게 낳아도 되니까요. 여자친구가 워낙 어리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요즘에 26에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27에 아이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후조리원 가면 본인보다 10살 많은 언니들하고 10살 많은 언니하고 조리원 동기가 돼요, 보통. 이모님들이 그 정도면, 이모님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진짜 언니라고 하기도 좀 언니라고 뭐하다. 하기 좀 뭐한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20대 산모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 물론 뭐 남들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좀 상대적으로 좀 어릴 수가 있어서 네. 여자친구분이 반대로 자기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뭐 이렇게 애도 낳고 뭐 할 거잖아요 앞으로. 근데 자기 친구들은 아무도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또 여자친구의 또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빨리 결혼해서 빨리 그냥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이제 여자친구분도 이제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은 그래요. 뭐 이렇게 좀 아끼고 이렇게 살지만 이 사회에는 돈 많이 쓰는 남자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계속 이제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여자친구분도 막 소비도 늘어나고 막 나도 막 힘들고 막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예. 합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면 한 1, 2년 정도? 양가 부모님은 뭐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만나시진 않았고요. 네. 그냥 제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고 여자친구도 저희 동네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뵈서 같이 식사한 정도 그 정도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려가지고 저기 저 처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쪽에서 이게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저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되게 이런 이뻐해 주십니다. 이런 사위면은 누구든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뭐 요즘 건실하지. 어쨌든 지금 뭐 자리도 잘 잡았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저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에 우선은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24살, 27, 8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 2년 정도 1, 2년 네. 정도는 더 있다가 이게 사실은 그 결혼이 된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재정적으로 보자면은 약간 리스키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합쳤을 때 예, 예. 안 아니, 좋은 뭐 일이 아이만 벌써 안 있고. 낳으면 그렇죠. 예. 뭐 아이만 없으면 일단 빨리 결혼하는 게 재정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거에 이제 2년 후에 결혼하는 게 리스키한 거니까 그때를 이제 대비해서 뭐 돈을 여윳돈을 더 모아두시거나 아니면 학원을 차리는 시점을 조금 더 땡겨가지고 네네. 예, 미리 조금 자금은 얼마 정도예요? 학원 차리는데? 그 제가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고 시장 조사하고 뭐 네. 권리금 이런 것까지 합쳤을 때 한 8천에서 9천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8, 9천.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망하게 되면 얼마나 건져요? 거기서 보증금 빼고 다 못 건져요. 특히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그치. 거의 제일 큰데 학원에서는 그거를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똑같이 학원을 한다가 아닌 그러기 경우에는 쉽지 않죠. 그걸 네. 복원을 시켜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용이 들고 나가야 되지 건질 수 있는 거는 진짜 딱 보증금 정도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한 번 투자하고 싹. 그러면 그 투자금이 한 9천, 8천에서 9천 정도. 지금 속도라고 한다면 8천에서 9천은 금방 모으실 것 같기는 근데 하겠네요. 나는 저는 하나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더 늘어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아직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조금 더 그냥 우선은 8, 9천을 투자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만큼
만큼 하다가 네네. 확실히 여유 생기면 그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기사 그런 네, 것도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학원 강사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예. 학원을 우리가 학부모들이 학원을 보낼 때는 그 학원의 인지도를 대부분 보고 선생님을 보고 보낼 때는 그 선생님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유명세 네. 그런 걸 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학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고 그 안에서 아, 이 선생님 실력 좋더라라고 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력이 만약에 짧으면 학부모들도 처음에 새로 개원한 근데 나이도 30도 안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 학부모들보다 훨씬 어린 학원에 아이들을 선뜻 맡길 수 있을까? 예.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공부방 같은 거를 이제 교습소 하셔가지고 같이, 예. 예,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학원은. 맞아, 저 그리고 있어요. 학원이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엄마나 이런 그 소문이 나서 소문. 좀 제발 좀 차려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등 떠밀려서 이렇게 차리는 게 저는 맞아.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예, 그래서 뭔가 공부방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집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인테리어라는 것도 뭐 없고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아이도 없다고 치면은 뭐 거실을 그냥 공부방으로 하고 이제 조그만한 방 하나를 거기를 이렇게 뭐야 자습실처럼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너무 한 방에 막 제대로 막 8, 9천 들여가지고 차리자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다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천천히 그냥 그러니까 날릴 돈이 없는 게 저는 오히려 학원 강사의 제일 최고 좋은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실력과 이런 것만 되는 거지 뭐 인테리어로 승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냥 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유명세를 좀 얻어서 그냥 엄마들이 그냥 해달라 제발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때 뭐 이렇게 뭐 네. 과외식으로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네네네. 댓글 보니까 그 정원님이란 분의 삼촌분도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한 교습소 차려서 월 수입 적지 않게 벌으신다고 네. 수학 강사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인테리어는 의미 없다고 맞아요. 보시네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인테리어가 안 좋은 걸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병원 가도요. 어디 딱 치과 네네. 딱 갔는데 막 인테리어 막 휘황찬란하고 그러면은 아 여기 이 인테리어 나한테 뽑으려고 얼마에 또 치료를 할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칠판만 새 거야. 나머지는 다 오래된 거고. 네. 그리고 차라리 저는 뭐 학원비를 몇만 원을 깎아주는 게 그리고 네. 그거를 오히려 또 그 마케팅 비용으로 예,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거죠. 나는 그냥 돈을 최저가로 받을 테니까 인테리어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겸업이 되시죠? 학원 강사 하시면서 별도로 교습소를 차려가지고 남는 시간에 그런 활동이 되시죠?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그거는 불가능하긴 아, 합니다. 그래요? 계약할 때부터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건 했었던 좀 거예요. 어려울 수 있겠다. 네.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가능한 계약 조건, 뭐 지역을 분리한다거나, 이게 사실 뭐 영등포에 학원이 있는데 영등포에서 하는 건 좀 도의적으로 그건 좀 양아치 같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역을 좀 벗어나서 영등포인데 저기 어디 중랑구에서 하는 거 그거 어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계약 조건에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자리를 한번 잡아보면서 아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학원으로 넓혀가는 건 어떨지 그것도 괜찮겠네요. 창동에서 두 분 다 출퇴근 가능한가요? 저는 어렵고요. 여자친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현재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학원이 동작구에 있어서 네, 창동에서 가려고 하면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창동 몇 평짜리예요? 17평이요. 그럼 거기로 거주하러 들어가면서 동네에서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 거기서 시작을 하되 인테리어를 바르지 않는 그러면서 그냥 입소문으로 아니면 아예 뭐 과외처럼 뭐 이렇게 다니든지 뭐 해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자리 잡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확실히 뭘 하나 차렸다가 잃게 되면 너무 큰 손해가 와서 맞아요. 가능하면 오프라인 그 사업을 좀 안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안 하는 거. 네네. 근데 오프라인 사업이 아니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바르는 게 없는 거죠. 인테리어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우선 하고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손님이 많은데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조금씩 키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네네. 내가 멋지게 차려놓고 사람들을 모아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가시면 되지 않을까. 예. 지금 그 학원에서 평판은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직을 하시면서 급여를 올린 거 보니까 네네. 지금 학원 있는 경우를 뭐 예시를 들자면 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아이들이 상태가 좀 약간 메롱이었어요. 그래서 뭐 성적 때도 뭐 중하위권 아이들이 조금 많았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3인데 뭐 중1 거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아니면 뭐 지금 고1, 고2인데 그런 뭐 친구들이 중3 것도 잘 모르고 있는 뭐 그냥 그런 상태인 아이들이 많았는데 네. 뭐 저랑 같이 뭐 한 3개월, 6개월, 뭐 한 학기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 지금은 다 8, 90점대는 나오긴 하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실력은 애가 갖추셨네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하면서 네. 우리 아이를 다르게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 뭐 인테리어고 뭐고 상관없어.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잘하고 있다. 네. 그러면 유일한 리스크는 결국에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잘 지내는 거겠네요. 꽉 잡으셔야 되고. 정말 좋은 사람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돈이 많은 남자,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없는 사람 둘이서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만드는 그걸 같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를 잘 믿고 와줬고 어찌 보면 여자친구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확률도 높아요. 맞아요. 심적으로.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하기 어려웠을 거. 왜냐면 나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걸 또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잘 지내보자. 네. 잘 지내보자 정도? 근데 이제 지금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손해야. 이거는 손해기 때문에. 시너지가 아니라 서로 마이너스일 것 지금은 같아요. 금전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더 하시고 돈도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창동의 아파트를 뭐 더 가지고 갈지 뭐 이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걸로. 저도 신혼집을. 애초에 거기를 봤을 때 그 입지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왜냐면 그쪽에선 이제 중계동 넘어가기도 좀 편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제가 만약에 뭐 차린다거나 이직을 네네네. 하는 그거를 이제 봐두고 그리고 지금 그쪽을 가면 이제 여자친구는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 입지 자체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뭐 바로 딱딱딱 붙어 맞아요.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창동역이랑도 뭐 다 아유, 도보로 이용 꼼꼼해, 가능하고. 세상에. 네, 중계동 학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는 나중에 언젠가는 무조건 되는 자리긴 해요. 창동역은.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어리니까 일단 가지고 있다면 새를 돌리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10년, 15년 본다고 했을 때 아이가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그때는 이제 재건축까지도 바라봐서 뭐 평수도 키워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자꾸 들어간 거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예. 사업도 좀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랑 잘 지내다가 한 2년 정도 지내고 그때도 뭐 사이 좋고 하면은 결혼하시면 네.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전에 사연 보내셨을 때 결혼하게 되면 부인나님한테 사회 봐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결혼하면 말해요. 내가 사회 봐줄게. 정말 세상 알려줘요. 네, 사회 봐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연락 보내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하는 거만 돼요. 조건이 그겁니다. 그럼요. 네, 지금 저도 여자친구랑만. 다른 사람한테 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굳이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진짜 사이가 좋은데. 정말 아우 이거 무슨 마치 네, 짠 훈훈합니다. 것처럼. 와.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